입니다. 첫 번째 문단. 기업이 생산 과정의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수특에서 비슷한 질문 나온 것 같아요. 그죠? OEM 해가지고. 그래서 고유한 경쟁력을 갖는 핵심 역량에 속하거나 산업 중요도가 높은 업무들만을 자체 처리하면서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하는 자 동그라미 아웃소싱. 이게 OEM, ODM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늘고 있다. 아웃소싱은 대개 외부 업체와의 도급 계약을 체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외부 업체인 수급인이, 자, 외부 업체가 수급인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러니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인이 나이키면 수급인은 방글라데시의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급인은 일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배하며 그 일을 직접 완성할 수도 있고 자신과 근로계약을 맺은 이행보조자를 통해 완성할 수도 있다. 이행보조자는 동그라미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인 수급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제일 위에 있고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의뢰를 하면 수급인은 이행보조를 통해서 제품을 완성해서 다시 도급인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최근에는 아웃소싱 업무와 도급인의 업무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수급인의 이행보조자가 도급인의 기업체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도급이 활발해지면서 위장 도급도 늘고 있다. 본래 사내 도급인 경우에도 이행보조자는 수급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위장 도급이란 조치고요. 이행보조자가 도급인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이행보조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행보조자라는 뭡니까? 중간에 뭡니까? 아까 수급인을 빼고 도급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다. 도급인이 이행보조자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처럼 사용하면서도 고용보장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위장도급은 악용의 소리가 크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무슨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뭐 롯데라고 해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있으면 백화점에 청소를 하는 용역을 아웃소싱을 맡겨요. 어떤 용역업체에다가 A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A사를 통해 고용된 김 아주머니가, 김 여사님이 거기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겠죠. 그럼 김 여사님은 누구예요? 아까 수급인인 A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도급인 되겠죠. 그 사람의 지시를 직접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청소하는 김 아주머니가 쓰러졌어요. 김 여사가 쓰러졌어요. 다쳤어요. 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책임은 롯데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거기 A 업체에 있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그런 게 귀찮으니까 아예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장도급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다른 형태의 아웃소싱인 파견과 흡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파견 계약의 법률적 제약을 피하면서 파견의 이점을 누릴 목적으로 위장도급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줄치고 위장도급의 악용. 이 글의 키워드는 위장도급의 악용입니다. 그렇죠? 예. 파견 계약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는 업체인 파견사업주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인 사용사업주 간의 계약으로 파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당연히 사용사업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제한되어 있으며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긴다. 네 번째 문단. 위장 도급 여부가 문제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즉 도급인이 이행보조자의 업무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롯데백화점이 김 여사의 업무를 결정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했는지, 이행보조자가 도급인 소속의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전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도급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도급인이 이행보조자의 교육이나 근무평점 등에 관해 권한을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계약에 명시된 일이 완성이 필요하여 도급인이 일부 지침했을 경우에는 위장도급으로 보지 않았다. 다섯 번째 문단. 위장도급으로 판정되면 이행보조자가 파견 근로자로 간주되는 등 법적으로 파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파견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계약직이 아니고 이제 정직원이 되는 겁니다. 건설 현장 노동, 제조업 생산직 등 파견에 제한된 업무에서 위장 도급이 발생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그럴 경우에는 도급인과 이행 보조자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이행 보조자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 됐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